자, 이번 시간에는 13장 저희가 위에너 프로세스 앤 이토 렘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1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프리리미널이라고 해서 노트 부분에 이제 사전 학습으로 이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 First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자율에 관련돼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히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정규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숙제를 조금 냈잖아요. 숙제 4월 제가 7일까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사이버 캠퍼스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여기 과제 제출 있습니다. 과제 제출 부분에 보면 제가 2주차 과제 제출 7일까지 마감이라고 여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숙제를 하셔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손으로 써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올려도 상관없으니까 뭐 아니면 뭐 캡처를 해서 내시거나 그러면서 자기가 냈다고 여기에 이름하고 써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제출을 7일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할 거는 자, 뭐 1장을 하고 바로 13장으로 오기가 그런데 중간에 이제 금융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특히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하고 이런 게 이번 학기에 진행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할 부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책 그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앞으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조금 수학적인 개념을 조금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에 이제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보고 싶은데 로버트 브라운이 1826년도에서 27년도 사이에 이 식물의 꽃가루 호런에 대해서 그 움직임을 같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못에 식물의 꽃가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임이 이제 어떤 결정론적으로 디터미니스틱하게 이렇게 갈 거다 시간의 흐름에서 가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막 파티클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랜덤 형태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도입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1900년도에 이제 루이스 바슐레가 이제 주식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그런 국가력하고 연관이 있으면서 좀 랜덤이다, 임의적으로 움직인다 얘기를 했고, 이 루이스 바슐레는 특히 금융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바슐레 컨퍼런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매스메틱스 분야의 금융수학 분야에 열리는 커다란 행사의 학회인데 금융위기 이후로 좀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로 조금 줄었지만은 그 규모가 그래도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요. 그 다음에 1905년도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앨버스트 아인슈타인이 이제 브라운이온 모션의 이 관찰을 이제 확장하고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1920년도에 로버트 위에너가 이제 콘크리트한 수학적인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 기초 이론을. 그러면서 이제 수학적으로 영역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물리적으로 현상을 관찰하면서 수학적으로 정립되기까지는 약 100년이 걸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정립하는 그 단계가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리가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뭐냐? 그러면 스토캐스틱 확률 과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계적 과정 또는 확률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확률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변수라는 거죠. 그거의 가격의 변화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있는 변화량. 그러니까 불확실한 방법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가격의 움직임의 이제 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하나의 변수인데 그것의 가격은 변한다는 거죠. 그것의 값은 변한다는 거죠. 그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시간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바뀐다는, 꽃가루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인다는, 그 값이 변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변하는 게 시간에 따라서 정해져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In uncertainty way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variable의 가격은 이제 변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불확실하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불확실한 방법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꽃가루도 그럴 수 있겠지만 주식 가격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는데 어디로 변할지 모르잖아요. 변하는 걸 미래를 알면 저희가 그냥 주시장에 내일 오른다 이러면 다 베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불확실하게 변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특히 이제 exchange rate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주가, exchange rate는 뭐냐면 환율입니다. 외환, 환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exchange rate 또는 interest rate, interest rate는 이자율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환율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불확실하게 변하는 하나의 값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incorporate, 첫 번째로 incorporate uncertainty, 그러니까 uncertainty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반영하고 있고요. uncertainty를 내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t can be classified as continuous variable or discrete variable. 근데 변하는데 이제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쭉 영선적으로 변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식 가격을 하거나 이러면 시간을 끊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극한을 배우거나 이럴 때도 보면 디스크리트하게 먼저 배우고 롱텀으로 리미트를 보내서 델타 x가 0으로 보내는 형태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산적으로 변수로 볼 수도 있고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연속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럼 연속은 결국 이산을 보고 리미트를 보내는 형태로 다뤄지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이제 코퍼레이트 시키고요, 통합을 시키고 포함을 하고 있고,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또는 디스크리트 타입하게 우리가 관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코브 프로세스는 뭐냐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이제 확률 과정, 추계적 과정인데, 자, where only the current value of variable, 그러니까 오직 이 변수, 이 variable의 현재 가격은 이제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for predicting the future,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베리어 소켓 프로세스인데 오직 현재 가격만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the past history of variable, 그 과거의 모든 이제 history나 the way that the present, 읽어보죠. has emerged from past, 과거로부터 출현하는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irrelevant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출현되어지는 현재와 같은 방법이나 또는 variable의 과거의 히스토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데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풀어보면 이제 지금 제가 이 t 시점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미래를 이때 시점을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디스크리트하게 있으면 이때를 바로 예측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현재의 위치, 이 밸류만이 요 미래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죠. 과거의 이 이전의 이런 히스토리의 정보들이나 그 다음에 the way that the present, 현재가 과거로부터 출현되는, 현재가 이제 과거로부터 emerge 된다, 즉 출현되어서 만들어진다, 그 형태의 방법은 이제 연관되지 않다. 즉 이 현재인데 이 과거의 정보로부터 만들어진 현재는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의 정보에 담겨 있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정보들은 과거로부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밸류를 예측하는데 필요가 연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정보만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보면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이 시간별로 디스크리트 타임하게 있으면 각각이 x0, x1 이렇다고 보면 xn 플러스 1이면
실질적으로 컨디셔널 프로버빌티가 xn 플러스 한 번째를 예측하는 이런 확률들은 x0부터 xn이 주어져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거는 xn 플러스 한 번째는 xn 번째 알고 있는 데서 xn 플러스 한 번째를 예측하는 거하고 같은 이런 형태. 그러니까 과거의 이 x0부터 xn 마이너스 한 번째 밸류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전혀 쓰이지 않고 오직 n번째 밸류만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가정을 하기로는 자, we assume that stock price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마코프 프로세스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맞죠. 현재 기분이 돼 있는데 미래 가격을 예측할 건데 이 과거의 모든 정보가 누적돼서 영향을 미치지 실질적으로 이 현재 밸류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좀 가정이 안 맞잖아요. 근데 과거의 모든 정보를 맞춰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수학적으로 심플리파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코프 프로세스를 따른다라고 가정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노 마코프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적당한 보정 팩터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탁의 마코프 프로퍼티는 이제 is consistent with weak form of market efficiency.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weak form of market efficiency. 그러니까 마켓의 효율성이죠. 시장의 효율성의 weak form, 약한 형태하고 이제 일관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weak form of market efficiency가 뭐냐를 한번 살펴보죠. 자, weak form of market efficiency는 뭐냐면 자,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asset price fully reflect all available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이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반영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이 100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100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it is impossible to produce consistently 일관적으로 이제 뭐 superior return을 이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with trading rule에 의해서 적당한 트레이딩 기법에 의해서 based on the past history of stock price 과거의 주가의 정보에 기초된 적당한 트레이딩 기법을 가지고 더 나은 일관적인 이제 일관적으로 더 나은 이제 수익률을 주는 것 생산하는 것은 주게끔 트레이딩 기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정보가 사람마다 정보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뉴스가 나와도 저는 정보가 없지만 시장에 또 마켓 지배하는 자는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저하고 정보의 양이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이 좀 더 우월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내부 거래가 불법이지만 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적당한 우위의 인포메이션에서 트레이딩을 기법을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weak form market efficiency는 뭐냐면 이런 정보들은 빠르게 전체적으로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적당한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만드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그런 기법은 없다는 거죠. 모두가 이제 동등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익을 주는 어떤 확률을 만들 수 있는 트레이딩 기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어하게 이 마켓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페어하게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차익 거래가 조금씩 생기고 그런 차익 거래를 이제 또 뭐 그 적당한 차익 거래가 있으면 가격이 안 맞아서 이런 것을 빠르게 캐치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트레이딩 기법을 해서 이걸 차익 거래가 순간적으로 없어지게끔 만들어주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캐치하시면 가격이 어떤 시장에서 높고 어떤 시장에서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낮은 데서 사서 높은 곳에서 팔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매도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빠르게
들어가서 그런 기관들이 빠르게 거래를 매수해주고 매도를 해줘서 차익 거래가 사라지는 형태로 균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관들이 들어가서 바로 캐치를 해주지 그 외에는 나머지는 굉장히 빠르게 해소가 되어서 일반적으로는 마켓은 전체적으로 이제 efficient하다,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코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이제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technical analysis does not produce excess return.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적당하게 사고 팔고 이런 트레이딩을 거쳐서는 우리가 더 나은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켓하고 괴리가 있지만은 적당하게 이제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베리어블을 이제 고려하는데 따른다. 마코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suppose that its current value가 현재 10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that the changing in its value during a year 1년 동안 가격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파이 오브 0,1을 따른다랍니다. 보통 파이 오브 0,1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n 오브 0,1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튼 이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정규 분포 때 평균이 이거는 0이고 평균을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분산을 얘기합니다. variance. 분산은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하고 평균은 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에서 설명한 것도 마켓의 가격은 이런 움직임은 정규 분포하고 연관을 시켜서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사전학습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where pi가 뭐냐면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denotes probability distribution that is normally distributed. 정규 분포란 얘기고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v라는 얘기죠. 그럼 0,1이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니까 표준 정규 분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죠. 자, where is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change in the value of variable? 2년 동안의 이 variable, 이 변수의 값의 변화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정규 분포를 따른지 알겠는데 2년 동안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1년 동안 가격의 변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현재는 지금 현재 10인 겁니다. 현재 여기가 t가 0일 때 지금 밸류가 어떻게 10이 있는 거죠. 위치가. 그러면 1년이면 t가 1이고 t가 2겠죠. 그럼 1년 지나서 여기 밸류는 어떻게 되겠나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의 변화량, 즉 여기를 G0라고 하고 여기를 G1이라고 쓰죠. 저희가 1이니까 1년 뒤 여기 GT라고 보죠. 그럼 여기는 GT로면 G2가 되겠죠. 그럼 1년 동안 요 사이의 변화량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G1-G0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파이 오브 0,1. 그러면 G0는 상수잖아요. 10이라는 상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G1은 어떻게 되나요? 빼기 10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G1은 어떻게 되나요? 이 자체를 변수 X라고 보죠. 그러면 G1은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10이죠. 그럼 X에서 10 더한 건 무슨 분포예요? 당연히 정규 분포겠죠. 평균이 얼마? 10만큼 더 더해지는 거니까 10 플러스 분산은 그대로겠죠. 그래서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규 분포인 겁니다. 그럼 어디 위치에서 랜덤으로 생성하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 더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또 이 가격에서 G1이 뭔지 모르지만 G2까지 변화하는데 G2에서 G1을 뺀 게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됐나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겠죠. 1년 동안 변하는 양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여기를 y로 보면 결국 G2 입장에서 보면 G1 플러스 y인 거고 과거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으니까 G1하고 y는 서로 독립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연관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G1은 저희가 앞에서 여기 썼듯이 C 플러스 X 플러스 Y니까 즉 XY가 서로 독립이면서 분포니까 표준정규 분포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표준정규 분포 더해도 정규 분포는 되죠. 그러면 분산끼리는 서로 더하고 베리언스는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베리언스는 서로 더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은 얼마인가요? 0, 0, 10이니까 10을 따를 거고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에 대한 분산은 XY가 정규 분포면 X 더하기 분산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1일 거고 이거 1이니까 2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궁극적으로 G2는 무슨 분포를 따르겠어요?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2인 표준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죠. 분산이 0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아니니까 여튼 평균이 0이고 10이고 분산이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죠.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조금 더 보고 살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하고 주가 움직임을 정규 분포, 변화량을 정규 분포로 이제 고려하겠죠. 자, 정규 분포하고 연관을 많이 있으니까 분산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어떻게 되냐? 이 마크업 프로세스에서 변화의 양이죠. G2에서 G1, G1에서 G0 그 사이 1년 동안 변화의 양이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시간 기간에 변화의 분산은 어디티브하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요 구간에서 변화의 양하고 요 구간에서 변화의 양이 있으니까 전체 변화량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마코 프로세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거 예측해서 이걸 예측했죠. 그럼 여기에 변화량이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변화량이 있겠죠. 근데 과거의 정보 이 x1이 여기 변화량 있는 y에 영향을 서로 안 미치니까 전체 변화량은 x 변화량에서 y 변화량이 되잖아요. 여기 시점에서 여기 T1, T2, T3라고 하면 여기가 T1 시점, T2 시점, T3라고 하면 G의 T3 시점에서 G의 T1 시점의 변화량은 X의 변화량에서 Y 변화량을 이게 더한 게 되겠죠. 뭐 형태가. 근데 Y의 변화량은 2가 주어진 데에서 3로 오는 거니까 과거 정보, 마코프에서는 과거 정보가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 변화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G3 입장에서의 변화량에서 G3 입장에서 위치 밸류에서 G1 입장을 뺀 이 1에서 T1에서 T3까지 변화량은 X 플러스 Y인데 그건 서로 영향을 안 미친댔으니까 마코프가 독립이겠죠. 그럼 독립이면 이거에 대한 분산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의 분산은 서로 독립이니까 독립이면 분산이 각각 떨어지죠. 만약에 독립이 아니면 이게 콜레이션이 있는 거니까 얘기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분산은 서로 어디티브하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마코 프로세스에서 변화량의 분산은 어디티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당연히 이거에 루트를 씌우는 거잖아요. 루트를 씌운 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니까 어디티브하지 않는 거죠. 맞죠? 왜냐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각각의 루트를 씌운 형태가 되니까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면 이거의 스탠다드 x 플러스 y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게 될 거고요. 각각의 x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게 되니까 시그마 x라고 쓰죠. 이거 될 거고 그 다음에 컴마 시그마 y 입장에서는 루트 베리언스가 되겠죠. 어디티브 하려면 이거는 시그마 xy인데 어디티브 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 베리언스를 더한 거의 루트는 이 두 개 더한 것에 루트 형태하고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같지가 않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어디티브 하지 않고 뭐가 어디티브 하다? 베리언스가 어디티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좀 끊기겠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